저거 좀 봤는데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좀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면 이번 학기 끝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이 네덜란드 사람 얘기를 들어봤는데 예, 이런 얘기더라고요. 뭐냐면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은행에서 그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투자회사도 마찬가지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옵션을 가지고 있다, 스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세큐리티에 관한 모델링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자율 프로덕트가 있다. 그러면 이자율 모델로 관리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FX가 있다. 그러면 FX 모델 가지고 관리를 했을 거고. 그런데 이제 각각의 자산을 그런 식으로 모델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좀 히스토리컬하게 보니까 그 옵션이나 그 프로덕트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세큐리티가 섞여 있는 데리버티브들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모델링을 하려면 이제 세큐리티 따로 모델링을 하고 FX 따로 모델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코릴레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코릴레이션을 고려를 해서 두 개의 모델을 이 짬뽕을 하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그 짬뽕이 이제 하이브리드고 이제 짜장면 모델은 없는 것 같은데 짬뽕을 두 개를 섞는 겁니다. 섞어서 이제 했는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융위기 때인가 그때부터 이제 그 금융당국들이 이제 타이트하게 레귤레이션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 데리버티브들이 그런 하이브리드 데리버티브들은 더 이상 거래를 못하게 그렇게 레귤레이션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데리버티브들이 좀 순한 맛의 데리버티브들만 살아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의미가 있는 게 그 은행이나 그 기관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여러 가지 다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셋도 있고 이자율 관련된 것도 있고 외환 관련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섞여 있는 그 데리버티브는 없지만 그 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총체적으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관리 입장에서 보면 스틸 하이브리드 모델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좀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자율은 이제 예를 풀 화이트 모델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그 자산 쪽은 이제 블랙쉴드를 쓰는데, 풀 화이트 얘기를 조금 더 하면, 풀 화이트 모델이 파퓰러한 이유가 투 팩터 모델도 있는데, 풀 화이트 모델의 얼터네이티브로 생각할 수 있는 게 CIR 모델이고, 근데 CIR 모델이 조금 파퓰러하지 않은 이유가 투 팩터로 갈 경우에 코릴레이션이 제로인 경우에만 크로스 폼 솔루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 얘기는 거기에는 안 나오는데, 그 다른 책을 보니까 그 CIR 같은 경우에 투 팩터 모델 있는데
그 경우에는 코릴레이션이 제로인 경우에만 크로스 폼 솔루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훌라이트는 투팩터인 경우에도 코릴레이션이 0이 아니어도 크로스 폼 솔루션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훌라이트 모델이 그 CIR 모델에 비해서 파퓰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그 인터레스트 레이트에서 훌라이트 모델이 파퓰러하고요. CIR에 비해서 투팩터 모델로 익스텐션도 가능하고 로우가 0이 아닌 경우에도 크로스폼 솔루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CIR에 비해서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제 어셋 사이드에는 블랙슐즈 모델이 있고 인트레스트 레이트 사이드에는 훌라이트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믹스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면 그게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케이. 그래서 좀 봅시다. 제가 이거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고 뭐 앞에 좀 보긴 했는데 제가 이해한 데까지 설명을 해보죠. 오케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2008년인가 뭐 그때 전에는 언더라인이 섞여 있는 것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디벨롭된 게 이제 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거고 그렇지만 그 뭐 사고들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그런 프로덕트는 더 이상 시장에서 거래가 이제 레귤레이션에 의해서 거래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till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고 좀 덥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블랙슐즈하고 훌화이트를 좀 섞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요게 블랙슐즈에서 사용하던 모델이고, 근데 그때 우리가 요 이자율을 고정을 시켰었는데 이자율을 고정을 시키지 않고 이자율에다가 훌라이트 모델을 섞으면 어떻게 될 건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블랙슐즈하고 이제 훌화이트를 섞는 거예요. 섞는데 요 이제 이자율이 더 이상 컨스탄트가 아니고 이제 훌라이트 모델에서 사용하는 거를 쓸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코릴레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자율하고 주가하고는 코릴레이션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 짬뽕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핸들링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겁니다. 요거는 more or less straightforward 한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볼라틸리티까지 이제 짬뽕을 할 경우에 이제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스탁하고 이자율을 짬뽕하는 경우에 어떻게 핸들링을 하는지
그걸 보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코릴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코릴레이션이 없으면은 뭐 심플하게 되겠지만, 그리고 리얼리스틱하게 코릴레이션이 있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요 스탁 대신에 로그 스탁을 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고, 요게 스탁 대신에 로그 스탁을 보는 이유는 더피 판 싱글턴 시어리를 사용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더피 판 싱글턴 시어리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affine 모델이, 이 이퀘이션이 affine 스타일로 주어져 있으면, characteristic 펑션이 affine 스타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요거를 조금만 보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재 스테이트, 우리의 현재 상태는 뭐를 가지고 기술을 하는 거냐 하면 요 X하고 R이 우리의 현재 상태를 기술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요거가 어떻게 운동을 하냐 하면, 여기 드리프트 파트가 있고, 볼라틸리티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 드리프트 파트가 이 스테이트 베리어블에 대해서 리니어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보면 드리프트 파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뮤라고 쓰겠죠. 그러면 이게 컨스턴트 텀이 있고요. 플러스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X하고 R입니다. 그래서 X 파트의 드리프트 파트 컨스턴트 텀 쓸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스퀘어, 그 다음에 RT니까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람다 세타 t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요게 스테이트 베리어블인데, 스테이트 베리어블에 리니어 텀까지 있고요. 쿼드라틱 텀은 없어요. 그 다음에 볼라틸리티 텀도 봐야 되는데, 볼라틸리티 텀은 여기 컨스탄트 텀만 있기 때문에 가장 심플한 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X하고 R이 이 affine process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드리프트 텀하고 볼라틸리티 텀이 스테이트 프로세스에 대해서 리니어 할 경우에, 그렇게 주어질 경우에 이걸 affine process라고 그러고, affine process의 포인트는 뭐냐면 discounted characteristic function이
요건데 discounted characteristic function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요게 discounted characteristic func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characteristic function이 아니고요. discount characteristic function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랬을 때 요겁니다. 요게 discounted characteristic function이에요. 요게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 하면 지금 x와 r이 state variable이고요. 그래서 요거의 time capital T에서 characteristic function이니까 요거 곱하기 I 뭐 UV라고 그럴까요? 요게 곱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2에 그냥 요게 characteristic function에 해당되는 거고 인테그랄을 했을 때 근데 요게 디스카운팅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타임이 small t고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요게 characteristic function일 텐데 여기 디스카운팅이 붙습니다. 그게 요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더피판 싱글턴 시어리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x하고 r이 affine process일 경우에 이 discounted characteristic function이 어떤 형태로 지워지냐 하면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익스포넨셜 부분만 제외하고 보면 이게 affine 폼입니다. 리니어 폼이에요. 그러니까 x와 r이 지금 state variable이고요. 그러면 x에다 뭘 곱하고 r에 뭘 곱하고 그 다음에 리니어 텀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집어넣어서 하면 요것들이 만족하는 이퀘이션이 있고요. A, B, C가 있는데 그게 만족하는 이퀘이션이 리카티 타입의 이퀘이션이라고 그러고요. 리카티 타입이라는 거는 스퀘어 텀이 들어가나?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리카티라는 게 y 프라임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리니어고요. 아마 스퀘어가 붙나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게 리카티라고 부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요만큼 있으면 리니어입니다. 근데 요게 추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리카티케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요거 복잡해 보이지만 크로스 폼 솔루션이 있어요. 하는 방법이 있어요. 변수 변환을 하면
리니어 이퀘이션으로 변환이 되고 그거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리니어 이퀘이션에 이 아니고 여기에 여기 이렇게 스퀘어 텀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핸들링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핸들링은 별거 아니고 그냥 변수 변환을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이게 리니어 이퀘이션으로 떨어지고 그거 핸들링을 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걸 그래서 이게 리카트 이퀘이션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리니어 이퀘이션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리니어 이퀘이션인데 여기 지금 스퀘어 텀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스퀘어 텀이 있긴 하지만 뭐 어렵지 않고 변수 변환을 조금만 해주면은 리니어 이퀘이션으로 변환이 되고 그거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게 이게 어파인 폼이고 어파인 이퀘이션이고 다이나믹스가 어파인 폼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discounted characteristic function, 요 state variable x와 r이 state variable입니다. 요 x와 r의 state variable의 characteristic function, discounted characteristic function이에요. discounted characteristic function이 요렇게 이거 affine form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affine form으로 주어지고 여기서 나오는 a, b, c가 a, b, c만 결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지금 타임 t에서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이게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것만 찾아내면 되는데 요게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리카트 이퀘이션으로 주어지고 리카트 이퀘이션은 풀 수가 있어요. 리니어 이퀘이션은 아니지만 리니어 이퀘이션 그 다음으로 쉬운 이퀘이션이 리카트 이퀘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변수 변환을 해서 리니어 이퀘이션으로 바꿔주고 그걸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가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풀어요. 풀면 뭐 복잡하게 주어지긴 하지만 클로즈 폼 솔루션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블랙슐즈하고 풀헤드 화이트를 섞어도 클로즈 폼 솔루션이 있는 겁니다. 이 캐릭터리스틱 펑션의 경우에 디스카운티드 캐릭터리스틱 펑션의 경우에 그러니까 블랙슐즈하고 풀 화이트를 섞었어요. 그러면 디스카운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에 대해서 클로즈 폼 솔루션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몇 개 해볼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지금 X의 브라우니언 모션이 X를 디스크라이브하는 브라우니언 모션이 있고요. R을 디스크라이브하는 브라우니언 모션이 있어요. 그거의 코릴레이션입니다. 지금 여기가 R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게 리스크 뉴트럴 메저 하에서의 운동 방정식이고요. 피지컬 메저였으면 여기가 뮤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 리스크 뉴트럴 메저 하에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오케이.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포인트는 풀리고요. 풀린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포뮬라가 있다는 거예요. discounted characteristic function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세팅의 경우에 유러피안 콜풋을 보면, 오케이, 이게 페이오프고요. 어떤 유러피안의 페이오프고, 그러면 리스크 뉴트럴 메저해서 머니마켓 어카운트로 디스카운트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Q 메저로 적분을 할 텐데, 요거하고 요거를 세퍼레이션을 해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변수 변환을 통해서 라더니코딤 데리버티브를 통해서 T 메저로 바꿔줘요. 우리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 메저 체인지 해서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오케이. 그래서 디스카운트 텀이 이렇게 밖으로 나왔고요. 그 대신에 메저가 T 메저로 바뀌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 T 메저 하에서 요걸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그 얘기는 다이나믹스를 T 메저 하에서 계산을 해야 돼요. 모든 다이나믹스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스를 계산을 하는데, 오케이. 그러면 T 메저에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요거를 보면, 요거의 다이나믹스를 보면, 요거는 마틴게리여야 돼요. T 메저 하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머시너리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틴게일인데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쭉쭉쭉쭉. 그러니까 이게 마틴게일이니까 T 메저 하에서 계산을 합니다. 쭉쭉쭉쭉쭉쭉. 그랬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DT 텀이 없어요. 마틴게일이니까. T 메저 하에서 T 메저 하에서 마틴게리니까 DT 텀은 없어요. 하지만 X의 브라우니안 모션이 있고요. R의 브라우니안 모션이 섞여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핸들링을 하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케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언더라인이 좀 뭐 베리어든가 그런 패스 디펜던트한 게 있을 경우에는 조금 핸들링을 좀 다르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유러피안 스타일이라고 그러면 중간에 패스가 뭐 어떤 베리어를 친다든가 그런 거는 관심이 없고요. 만기 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조금 심플리파이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그런 경우에는 요거를 하나의 브라우니안 모션으로 컴바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브라우니안 모션이고 요게 다른 브라우니안 모션이고, 그랬을 때 요거를 컴바인을, 어차피 요게 정규 분포고 요것도 정규 분포기 때문에 컴바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노멀이고 요게 노멀이에요. 코릴레이션이 있고 바이베리는 노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컴바인을 할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보죠. 이렇게 됐는데 이게 패스트 디펜던트 하지 않은 거라고 그러면 요거 브라우니안 모션이고 요거 브라우니안 모션이고 코릴레이션이 로우로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거를 스퀘어를 해주면, 그러니까 요거를 스퀘어를 한다고 치죠. 요거를 스퀘어를 한다고 치면 시그마 스퀘어 dt 그 다음에 베타 스퀘어 b 스퀘어 d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시그마 네타 b 그 다음에 로가 나올 거고 dt 이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 얘기는 요거 자체를 하나의 브라우니안 모션으로 이렇게 핸들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스탠다드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지금 두 개의 컴포넌트가 있는데 X 컴포넌트가 있고 R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거를 패스 디펜던트 하지 않는 옵션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한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묶었고, 묶으면 이제 이 패스 디펜던트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블랙 슐즈 스타일로.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시그마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결국은 요거의 타임 에버리지 형태로 여기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시그마 C를 이펙티브 파라메타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뭐라고 부르지? K의 디펜드에서 볼라틸리티가 바뀌는 그런 스트럭처는 안 보이고요. 단지 시간이 변하면서 이 볼라틸리티가 변하는 스트럭처는 이게 캡처를 해줘요. 그래서 term structure of volatility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캐피탈 T가 변하면서 이 시그마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term structure는 보이는데 implied ball structure는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볼라틸리티의 implied volatility 스트럭처를 좀 보기 위해서 여기다 헤스턴 모델을 이제 섞을 거예요. 오케이?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지금 얘기를 정리를 하면 그 블랙슐즈하고 풀 화이트를 섞었어요. 블랙슐즈하고 풀 화이트를 섞었더니 최종적인 결과가 보면은 시간의 이 머처리티에 따라서 볼라틸리티가 변하는 그런 피처는 보여주고 있어요. 오케이? 하지만 스트라이크가 변하면서 볼라틸리티가 변하는 피처는 지금 여기서 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광고입니다. 저가 아직 못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다 헤스턴 모델을 집어넣을 거예요. 헤스턴 모델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섞은 게 어느 정도를 섞은 거냐면 지금 여기에다가 풀 화이트를 섞은 거거든요. 여기에다 풀 화이트를 섞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다가 헤스턴 모델을 섞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그 스트라이크가 변하면서 그 볼라틸리티가 변하는 그런 현상을 캡처를 하겠다고 이제 네덜란드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다가 헤스턴 모델을 섞는 그 작업을 한번 제가 네덜란드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이해한 대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랙슐즈에서 여기 풀 화이트 섞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